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알킬 할라이드 파트 중에서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가 지난 시간에서 특별하게 화합물의 구조상 보면 어떤 반응을 잘할 수 있다? 하나는 취환 반응, 하나는 제거 반응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게 또 공교롭게도 뭐가 되나? 같은 화합물 안에서도 제거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취환 반응을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반응이 다 가능해 준다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와 같이 취환 반응을 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취환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A에서 B로 반응을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A에서 C를 거쳐가지고 B로 가는지, A에서 D를 거쳐가지고 B로 가는지, A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B로 가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A에서 C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은 바로 가는지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이 반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메커니즘은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눈에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은 생성물이 얻어지는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예측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체를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우리의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응 생성물도 중요하지만 반응을 진행되는 과정을 잘 알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넓어지게 되면은 다양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반응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화합물들을 디자인해 가지고 반응을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화합물을, 새로운 반응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여기서 우리는 복잡한 것보다는 알킬 할라이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킬 할라이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킬 할라이드는 전자가 부족한 부분하고 전자가 많은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이 파트에서는 전자를 필요로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찾아내는 것이 뭐가 되나? 전자를 많은 쪽을 찾아내줘야 되겠죠. 그럼 전자를 많은 쪽은 뭐가 되나? 이것은 뉴클로파일이 되는 거죠. 이것은 뉴클로파일이 되는 반면에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나? 이것은 우리가 일렉트로파일. 뭐냐면은 일렉트로파일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뭐가 되죠? 이것은 전자라는 이야기죠. 일렉트론은 전자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은 뭐냐면, 파일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전자를 좋아한다. 전자를 줄 사람 이리 오시오 하는 거죠. 전자를 좋아합니다. 이제 이런 표시죠. 그럼 뭐가 되나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일렉트로 파일이 있어야 되고, 큰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뉴클로 파일이 있어야만이 하나는 전자를 필요로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전자가 많으니까 반응을 해주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나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밀어넣어 주게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있는 전자를 어디로 가나? 이리 가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미 여기에 C에는 4개의 결합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결합은 강한데 Br과의 결합은 약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전자 2개가 가니까 무언가 한 개가 끊어져야 돼. 그래서 가장 끊어지기 쉬운 놈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는 됐어. 그럼 뭐가 되나? 반응은 여기서 꽝 치고 떨어지면 반응이 가는 거죠. 꽝 치고 떨어지면 반응이 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의미는 뭘까요? 2차 반응 속도식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거. 한 번 꽝 치는데 왜 또 2차가 되는가? 그죠? 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 화합물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자, 이걸 씁니다. 자, 이 화합물은 이 반응에 있어서는 요게 쳐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요것이 10개 있고 요것은 1개밖에 없어. 그럼 반응은 어떻게 되겠나요? 요거 1개만 치고 들어가면 반응은 가는 거죠. 반응 가죠. 그 다음에 이것이 10개 있고 이것이 여기가 또 10개가 있다면은 10번을 치면 반응이 가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요 화합물의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 화합물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이 잘 가느냐 잘 안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 속도를 이 양을 증가시켜 주게 되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빨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반응은 하나의 충돌을 보기 때문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많게 해주더라도 뭐가 되나요?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알킬 할라이드가 이와 같은 음이온을 친핵성 초안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생성물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생성물에서의 농도가 증가를 해도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요 화합물의 농도가 증가를 하더라도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빨리 반응을 시키려면은 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나요? 이 농도도 높이고 이 농도도 높여주면은 반응이 잘 간다. 그 이야기에 대해 숫자가 많으면 반응이 더 잘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다른 쪽으로 본다면 이 반응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요 화합물의 농도도 많아야 되고 요 화합물의 농도도 많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화합물의 농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의 농도가 많으면 진행이 빨리 된다. 이것을 가지고 2차 반응 속도식으로 나타내요. 왜? 요 화합물의 CH3의 Br의 농도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O의 마이너스의 아세테이트 음이온의 요 농도 그 다음에 요것이 반응 속도 상수 그 다음에 반응 속도식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반응 속도식은 뭐가 되나? 두 가지 농도에 비교하기 때문에 2차다. 이 이야기는 요는 의미가 됩니다. 2차.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응 속도는 뭐하고 관계되나요? 반응 속도는 그 다음에 반응물 두 가지의 농도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물 두 개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을 뭘 하나요? 바이몰레큘러. 이게 요 반응물이죠. 그래서 바이몰레큘러 리액션이라고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때 가는 반응은 뭐가 되나요? 꽝 치고 꽝 떨어지는 거죠. 그 원스텝 반응이죠. 원스텝 반응으로서 메커니즘으로서 반응이 진행이 되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SN2라고 하자. 그럼 이것은 SN2는 뭘로 나타내 주게 되겠냐? 여기서 SN은 nucleophilic substitution이에요. 친핵성 초안 반응이죠. 그 다음에 이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되나? 이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해서 반응이 빨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SN2 반응의 반응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항상 SN2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SN1 반응. 여러분들이 SN2 반응은 치고 떨어지는 것이고 SN1 반응은 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스텝으로 이것은 한 스텝으로 가는 반면에 이것은 두 스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먼저 떨어지고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치고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SN1 반응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나오게 되겠지만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SN2 반응이다. SN2 반응은 기본적으로는 초안 반응인데 뭐가 되나요? 반응물의 농도 두 개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 반응이다. 그래서 바이몰레큘러 리액션 아니면 SN2 반응, SN2 반응 메커니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은 이것도 가능하네요. 되죠? 그럼 이렇게 꽝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네 하는 거죠. 가능하겠나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 차이를 보세요. 들어가는 아스테이트 같나요? 틀리나? 같죠? 아스테이트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몬 메테인이죠. 브로몬 메테인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는 아스테이트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 CH3의 Br 아니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C에 H에 Br. 자,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여기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여기도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아스테이트 음연이 누클레오파일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꽝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생성되는 것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에 BR, 여기에 BR, 여기에 아스테이트 똑같죠? 그런데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볼 것은 뭐냐면은 공간적인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공간적인 부분을. 공간이 어디가 더 많고 적나요? 여기는 CH3, CH3, CH3 이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되죠. 그러면 이 사이에 이것이 치고 들어가는 것이 빠르겠느냐? 아니면은 이 사이에 요게 치고 들어가는 것이 빠르겠느냐? 당연하게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런 반응을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SN2 반응이라고 요 앞에 있죠. 여기서 일어나. 근데 똑같은 스타일인데 여기서 뭐가 되나? 여기서 들어가기가 어렵죠. 이게 어려워. 근데 반응은 진행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나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요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 요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누클레오파일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 종류에 따라서 그렇다면 뭐가 되나요? 하나는 SN1 나중에 하나는 SN1 하나는 SN2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차이는 누클레오파일은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 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하나는 SN2 하나는 SN1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아까 뭐였나요? 여기서 꽝 치고 떨어져 나가면 끝이야. 됐죠? 꽝 치고 그것은 SN2 반응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뭘 하면 되나요? 이 반응이 가겠어요. 이게 복잡하니까 알터네이티브하게 뭐가 되나요? 여기서는 치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뭘 하나요? 협상을 하는 거죠. 요 화합물에 복잡한 구조에서 BR이 먼저 떨어져 나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치고 들어간다면은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차이는 알킬 할라이드의 차이인데 알킬 할라이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되나 여기서 이것은 1차 알킬 할라이드가 되죠. 그죠?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가 되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연결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3차 알킬 할라이드라.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1차 알킬 할라이드는 SN2 반응을 잘하는 반면에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3차 알킬 할라이드는 SN1 반응을 잘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여기가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BR이 어떻게 되든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까지는 한 거예요. 그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었을 때에 뭐가 되나요? 지금 이와 같은 반응은
여기서 치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별로 없을 수가 있죠. 만약 이게 떨어져 나가거나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데 이 화합물의 농도가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반응의 속도를 좌우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는 뭐였나요? 이 반응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이 화합물의 농도도 높고 이 화합물의 농도도 많으면은 반응이 잘 간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화합물은 별로 관계없이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비알이 떨어져 나가고 안 떨어져 나가고에 따라서 비알이 안 떨어져 나가면 이것이 치고 들어가기 어렵고 비알이 떨어져 나가면 이것은 치기가 어렵다, 치고 들어가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반응 속도의 영향은 비알이 떨어져 나가느냐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반응 속도에는 어디에? 요 화합물의 농도에 관계가 된다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되나? only 한 가지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의 농도에 따라서만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을, 그죠? 반응이 진행이 되는 반응이다. 그런데 그 반응은 뭐가 되나요? 반드시 두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가지는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지 않는다. 반응 속도에. 그래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 속도를 우리가 rate determining step, 반응 속도 결정 단계라고 우리가 해준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SN1 반응이라고 해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SN1 리액션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SN은 뭐가 되나요? 친핵성 초안 반응이야. 그런데 이 친핵성 초안 반응을 하는데 두 가지 화합물이 필요한데 한 가지 화합물의 농도에 의해서만 반응 속도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화합물이 다 있으면 SN2가 되는 것이고 한 가지 화합물만 있을 때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 반응을 우리가 SN1. 그래서 SN1, SN2 반응. 그럼 SN1 반응과 SN2 반응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뉴클로파일은 같하더라도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substrate가 알킬 할라이드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스트레이크 힌드런스가 이게 입체적인 장애를 많이 받느냐, 입체적인 장애를 적게 받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차 알킬 할라이드는 입체적인 장애를 절 받으니까 꽝 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3차 알킬 할라이드는 입체적인 장애가 많으니까 먼저 뭐가 되나 할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한 가지 꼭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되겠나요? 카르보케타이온이 여기서는 반드시 카르보케타이온을 거쳐서 가는데 이 이온이 안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반응이 잘 가는 거지. 아까 우리가 지금 그 카르보케타이온이 아주 불안정하면 만들어지자마자 없어지면 반응도 하기 전에 없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안정한 카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SN1 반응으로 잘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1차 알킬 할라이드는 쉽게 입체적인 장애가 없기 때문에 SN2 반응으로 잘 진행이 된다. 이제 이걸 알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SN2 반응은 이제는 이제 두말할 거 없죠. 여기서 뭐가 되나요? 이렇게 꽝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한 단계 만에 가는 거죠. 그런데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 것은 뭐가 되나? 요 화합물의 농도가 많아야 되겠죠. 요 화합물의 농도가 많으면 반응이 적게. 그래서 요 화합물의 농도, 그죠? 그 다음에 요 화합물의 반응 농도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준다. 그래서 이것은 취한 반응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 반응을 하는데 두 가지 반응물의 농도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SN2 반응이고, SN2 반응을 우리가 그냥 메커니즘으로 그리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나? 원스텝 리액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원스텝이라는 거하고 투스텝이라는 거하고 이게 여기에서 원하고 투는 서로 다른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반응이 진행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에너지 분포상, 에너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출발은 여기입니다. 출발은 여기죠. 출발은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농도가 딱 준비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만날까 말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뭐가 되나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해. 여기서까지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죠. 그래서 요와 같은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 해가지고 TS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TS라고 표시를 해주게 되겠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TS,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인터미디에이트가 있었죠. 최한체, 중간체. 그래서 이런 형태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우리가 구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측만 하는 거예요. 요 가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는 중간체는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전이 상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불안하시면 다시 돌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안정한 길이 있어.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나요? 델타 H 제로 값이 되죠. 그럼 뭐가 되나? 마이너스가 되는. 이 반응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열량만큼 바깥으로 방출을 릴리즈해내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응을 엑소스믹 리액션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개 한 개를 딱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스텝 반응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반응이 진행이 됐을 때에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요거하고 그죠? 새로운 결합이 C와 O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화합물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반응이 다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SN2 반응 메커니즘은 이와 같이 가는 상태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SN2 반응 상태를 입체적인 상황에서 본다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서 BR이 있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 파일이 들어가면 뭐가 되나요? BR이 크죠. 피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가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것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나요? BR하고 떨어져 나가는 리빙 그룹하고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우산을 쓰고 있었어. 여기가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면은 여기서 우산을 쓰고 있다면은 이런 우산을 쓰고 있다면은 반응이 진행이 되고 나면 뭐가 되나? 우산이 뒤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산이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반응이 되고 나면 이 우산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스티로 케미스트리가 바뀐다는 이야기야. 자, 여기에 탄소가 있습니다. 요 탄소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다 다르면은 스티로제닉 센터, 카이랄 센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뭐 R이다, S다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뉴클리어 파일이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꽝 치고 이게 떨어져 나가면 그럼 뭐가 되나? 우산이 거꾸로가 돼버렸죠.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은 입체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S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RS, SS, R로 뭐가 되나요? 스티로 케미스트리가 인버전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뭐 우산이 뒤집힌다 아니면은 이게 A에서 B로 아니면은 이너시먼 상태에서 이거하고 다르죠.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된다.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나? 정확한 의미는 입체 구조상으로 왜 그러는가 하면은 요 반대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들어가기 전하고 반대쪽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뭐가 되나요? 스티로 케미스트리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되나? SN2 반응은 초안 반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N2 반응은 뭐냐면은 알킬 할라이드에 뭐가 되나? 일자 알킬 할라이드면 뭐가 되나요? SN2 반응이 잘 간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은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은 고개 한 개를 넘어가면 된다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스티로 케미스트리를 보게 되면 뭐가 되나요? 그 카이랄 센터에 이가 있다면은 탄소의 그 중심이 바뀐다는 이야기야. R에서 S로, S에서 R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티로 케미스트리가 인버전이 되는 것이 SN2 반응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 상태는 우리가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은 가까이 갔을 때 그러면서 정확하게 요 구조하고
그죠? 요 구조를 본다면은 방향이 요 탄소의 방향을 본다면은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와 같이 됐다가 할라이드가 떨어져 나갔죠? 그 다음 여기에 뉴크로파일이 들어가주게 되면 이러겠죠. 요것과 요것은 뭐가 되나요? 서로 거울상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거울상 이성질체. 그러면 한쪽은 R이 되면 한쪽은 S가 되든지, 그러면 R로 시작했다면 S로 되고 S로 시작했다면 R로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봅시다. 반응은 뭐 일단은 꽝 치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하면서 SN2로 간다고 합시다. SN2로 가겠죠, 뭐. 그죠? SN2로 가서 이런 생성물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다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 구조는 뭐냐는 거죠. 이 구조는. 이것이 여기서 보면은 요게 D로 갔죠. 하나, 요것이 1등이죠. 요게 2등, 3등이죠. 그럼 뭐가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뭐냐면 S죠. S 화합물이죠.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지금? 요 경우도 지금 이게 되나요? 여기 되면 1은 맞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1이 돌아가는데 상당히 혼란이 되죠. 우리가 SN2 반응은 이것이 바뀐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요? 이것은 자, 이게 1이 돌아가죠. 그럼 이것은 S라. 자, 이번에는 뭐가 되나? 이것이 1이 돌아가. 이거는 뭐가 되나요? R로 되죠. 우리가 S로 시작했지만은 SN2 반응을 시키고 나면은 R로 바뀌는. 그럼 뭐가 되나? R로 시작하면은 SN2 반응을 시키고 나면은 S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도 봅시다. 여기서도 본다면은 이게 1, 그 다음에 이게 2, 3,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S가 되죠. 그 다음에 요것은 요게 자, 요게 1, 2, 3. 자, 여기 돌려봅시다. 요것은 H를 빼고 돌려봅시다. 요렇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이것도 S죠. 이것도 S라. 아니, 아까 S에서 R로, R에서 S로 간다는데 S에서 왜 S로 갑니까? 이것은 S가 맞나요? 틀리나요? 이것은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여기가 틀렸죠. 이게 H가 항상 우리가 RS를 결할 때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반대 방향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되죠. 그럼 뭐가 되나? 이 칠판 뒤로 들어가서 보는 거죠. 칠판 뒤로 들어가서 본다면 뭐가 되나? 이것은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는 뭐가 되나? 이것은 방향은 이렇지만 이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R이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되나요? S에서 이것도 R로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R로 시작했다면 S로 되는 것이고, 항상 이게 우산이 뒤집히는 것처럼 스티로케미스트리가 인버전 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SN2 반응에 의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알킬 할라이드가 중요해. 알킬 할라이드는 그러면 이게 SN2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뭘 피해야 되나요? 3차 알킬 할라이드나 2차 알킬 할라이드는 우리가 SN2 반응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이와 같은 1차 알킬 할라이드나 메슬 할라이드는 반응이 잘 될 수가 있죠. 이것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요 2차 알킬 할라이드는 SN2도 갈 수도 있고 SN1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3차하고 1차하고 비교를 한다면 당연하게 1차 알킬 할라이드가 뭐가 SN2 반응을 잘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SN2 반응은 뭐가 되나요? 메슬 할라이드나 1차 알킬 할라이드가 잘 가는 반면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3차 알킬 할라이드는 SN1 반응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SN1 반응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SN2 반응은 뭐가 되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알킬 할라이드는 둘 다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하지만은
1차 알킬 할라이드보다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리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뉴클로파일이 똑같은 뉴클로파일에 치고 들어갑니다. 어느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낫겠나요? 여기에서 치고 들어가기가 낫겠나? 아니면 여기서 치고 들어가기가 낫겠나요? 이게 더 크죠. 입체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터시리로 갈수록 뭐가 되나? 치고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차나 메설이나 또 꼭까지 포함한다면 2차까지는 조금은 가능하게 되겠지만 대개 1차 여기에서가 SN2 반응이 잘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를 해볼까요? SN2 반응이 뭐냐는 거죠. SN2 반응 메커니즘은, 그죠? 반응 속도상으로 봅니다. 반응 속도상으로. 반응 속도상에서는 뭐였나요? 여기에서 그 출발 물질의 농도가 각자 두 개가 필요한데 둘 다 농도가 많으면 반응이 잘 갔죠. 그래서 이것을 반응 속도에서는 2차 반응 속도 반응이다. 2차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근데 반응 메커니즘은 꽝 치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 스텝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스티리오 케미스트리는 어쨌든 뒤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백사이드 어택을 해가지고 하는데 백사이드 어택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나요? 스티리오제닉 센터의 컨피그레이션이 뭐가 되나요? 인버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SS 시작했으면 R로 되고 R로 시작했으면 뭐가 되나요? S로 되는 상황이 되겠죠. 꼭 RS가 아니라도 어쨌든 구조는 뒤바뀐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에 있어서의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알킬 할라이드는 괜찮지만은 여기에서 이것이 터시리 부틸 그룹이 됐을 때나 아니면은 프라이머리가 됐을 때에 생각을 해본다면은 메설이나 프라이머리가 됐을 때에 반응이 잘 간다는 거죠. 반응이. 그러면은 SN1 반응은 뭐겠나요? 이거하고는 나중에 반대가 되는 것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SN2 반응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빠진 것을 추가를 한다면 뭘 해주면 되겠나요? 여기에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으로, 그죠? 그래서 원 스텝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와 같은 SN2 반응을 가지고 결핵치료제, 그죠? 결핵치료제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결핵치료제는 이것은 간단한 결핵치료제지만은 이런 경우에서 이와 같은 아민을 가지고 그 다음 여기 알킬 할라이드 있죠? 양쪽에. 그러면 뭐가 되나? 여기 한번 반응할 수 있고 여기 한번 반응할 수 있죠. 그럼 두 개 똑같은 걸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도 연결이 되고 여기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에탄무톨이라고 하는 항결핵 치료제를 간단한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SN2 반응을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본다면 뭐가 되나요? 이것이 이렇게 반응이 가능하겠죠. 그럼 뭐가 되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뭘 붙여주는가 하면 조금 더 반응을 시켜줘가지고 이런 상태에다가 요 상태를 여기를 붙여주게 되면 여기에서 요걸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세친이라고 해가지고 항우울증 치료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나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여기서 SN2 반응이죠. SN2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의약품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재료 물질을 만드는데 사용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요? 항결핵 치료제라든지 항우울증 치료제를 만드는데 SN2 반응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뭐 특별한 그건 없죠. 아까 앞에 했던 이야기들이 되는데 어떻게 이제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결핵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작이라고 하는 항우울증 치료제. 지금도 이것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SN2 반응에 이어서 SN1 반응이 뭐냐 하는 거죠. SN1 반응. 7장은 뭐라고 했죠? 실제적으로는 SN1 반응과 SN2 반응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7장 전체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SN1 반응은 뭐냐 하는 거죠. SN1 반응은 여기서 치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치는데 문제가 생겼지요.
치는데 여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차선책으로 뭘 내놓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알킬 할라이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당신이 먼저 BR이 떨어져 나가도록 조정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생기나요? 카보케타인이 생기게 되죠. 그럼 카보케타인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그냥 뭐가 되나? 그냥 눈 감고 들어가는 거죠. 아주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죠. 이 BR은 뭐냐는 거죠. 이 BR은 떨어져 나오면은 이 BR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하나의 뉴클레오 파일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것도 뉴클레오 파일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것만 들어가고 왜 이거는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들어가 주게 되면 다시 돌아가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화살표로 봐서는 뭐가 되나? 이쪽으로 반응이 온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는 BR-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반응이 진행이 되겠나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이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됩니까 하는 거죠. 여기는 왜 안 되나요? 여기는 보면은 경쟁이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요 마이너스 두 개가 있죠. 그럼 뭐가 되나? 힘의 세기를 서로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센 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힘센 놈이 들어가면 뭐가 되나? 이것은 BR은 HBR을 생각한다면 HBR은 강산이죠. 강산의 짝 연기는 매우 강산의 짝 연기는 매우 약한 연기죠. 힘이 없어. 뉴클레오 피루시티라든지 베이스에 힘이 없어. 연기도라든지 친액성도가 힘이 없어. 그런데 이거는 뭐가 되나? O-가 있으니까 제법 힘이 세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딱 두 개에서 뭐가 되나? 먼저 가십시오. 양보하는 거죠. 양보를 하고 자기는 숫자가 남으면 되는데 숫자가 남는 게 없죠. 그럼 이것만 반응이 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요 항상 상태가 두 가지 다 가능하는데 경쟁을 해주게 됩니다. 어느 것이 힘이 더 센지 파워가 더 센지. 그럼 이게 더 세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생성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반응은 3차 알킬 할라이드가 있는 반응은 뭐가 되나요? 먼저 카보케타이온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카보케타이온이 생성이 된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어느 거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서 어느 게 경쟁력이 더 세냐, 이게 더 세니까 이게 들어가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 끝되죠. 그런데 SN2 반응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뭐가 되나요? 이것은 반응 1단계, 반응 2단계 되죠. 그래서 2단계 반응이다, 하나는 1단계 반응이다 하는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뭐가 되나요? 이 반응이 빨리 가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만들어지면 되나요? 이와 같은 카보케타이온이 많이 만들어지면 돼. 그럼 카보케타이온이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것만 만들어지면 이것은 눈 감고 가는 거죠. 눈 감고 가는 겁니다. 눈 감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되나? 이 농도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이 농도가 많으면은 이것은 있는 대로 반응이 다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 것은 한 가지 화합물 중에서 이게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준다는 거죠. 그럼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 것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나? 취한 반응이다. 그죠? 그 다음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 물질이 한 가지다. 그래서 SN1 반응이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렇다면 두 단계 중에서 단계가 똑같이 가느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고민은 어디에 많겠나요? 이 상태가 고민이 많겠죠. 이 상태가. 이 상태는 뭐가 되나요? 고민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냥 있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는 뭐가 되나? 반응이 갈까 말까 떨어질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는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단계가 있지만은 첫 번째 단계는 뭐가 되나요? 반응 속도가 느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반응 속도가 빨리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투스텝이죠. 투스텝 반응이죠.
그 다음에 카보케타이온은 이게 중간체로서 생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빨리 생성이 되면 반응이 빨리 가는 거고 느리게 생성이 되면 반응이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카보케타이온이 어떤 경우에 가장 안정하냐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안정하냐를 우리가 나중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면 이 반응에 대한 이해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투 스텝, 그 다음에 SN1 반응, 그 다음에 반응 속도는 여기가 느리고 이것이 빠르다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반응 속도는 뭐가 되느냐. 여기서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지만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 것은 화합물의 농도 한계라는 거죠. 그죠? 화합물 한 가지라는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1차 반응 속도식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뭐가 되나요? 여기서 뭐가 되는가 하면 트라이부틸 브로마이드에서 이제 반응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쫙 이렇게 한참 고민은 되겠죠. 고민이 여기까지 이제 전이 상태에서 왔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도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좀 안정한 곳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는 뭐가 되는 거면 카르보 양이온이 생성이 되는 단계라. 카르보 양이온이 생성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죠? 요 카르보 양이온은 요 구조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구조를 모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다시 돌아가기는 또 너무 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더 낮은 고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더 낮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그 SN2 반응하고 본다면 SN2 반응은 그냥 이렇게 됐죠. 그런데 뭐가 되나? 이것은 고개가 하나 중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개를 하나 넘어가죠. 그래서 두 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단계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SN1 반응은 그냥 한꺼번에 갔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두 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뭐가 되나? 중간체를 거쳐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는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한 개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뭐가 되나?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요 단계도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체적인 반응은 뭐가 되나? 요만큼의 열량이 남게 되겠죠. 바깥으로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투 스텝으로 가는 거. 한 스텝 가서 여기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가는 것을 가고 그 다음에 투 스텝 중에서도 어느 것이 더 어렵나요? 이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어렵죠. 여기까지 가는 것이 더 어렵죠. 여기서는 그냥 눈 감고 가는 거죠. 쉽게 가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게 할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그 속도가 고민이 많이 된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 슬로우하다. 이것은 슬로우한 반면에 이것은 패스트하게 반응이 이것만 생성이 되면 그 다음 반응은 잘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SN1에 있어서의 SN1 반응에서 스티로 케미스트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죠. SN1 반응은 뭐가 되냐면 반드시 여기에서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카보케타이온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BR이 하나 떨어져 나가준다는 이야기는 BR 마이너스 하나 떨어져 나가준다는 이야기는 요 단계에서 뭐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떨어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 플러스를 요와 같이 플러스가 되는 상태를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뭐가 되나요? 여기에 한 그룹, 여기에 삼각평면으로 있는 반면에 거기에 수직으로 P궤도 함수가 있는데 P궤도 함수는 전자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그래서 비어있는 P궤도 함수가 전자가 없는 P궤도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카보케타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카보케탄 이온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보케탄 이온도 어떤 카보케탄 이온에 따라서 안정한 것이 있고 안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정해지고 무엇 때문에 안정해지지 않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런 화합물이 여기에 뭐가 되나요? 1차, 2차, 3차 알킬 할라이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야. 그럼 뭐가 되나요? 먼저 이것이 떨어져 나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식은 중문기다. 이것만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를 봅시다. 이게 평면이죠. 자, 뉴클로파일이 되고, 그 다음 뉴클로파일이 이쪽으로 밀어넣어줘도 되죠. 이번에는 뉴클로파일이 이런 상태니까 평면에 있으니까 뉴클로파일이 여기서 아래에서 밀어넣어줘도 되죠. 어디에 맞고 뚫리나요? 아니면 이렇게 놓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위에가 더 빠를 것 같다. 아니면 뭐가 되나?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으로 오느냐 이쪽으로 똑같죠.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SN1 반응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요것도 생기고 요것도 생긴다는 거예요. 위에 들어가는 것도 생기고 아래로 들어가는 것도 생기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생기고 왼쪽으로 들어가는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두 개가 다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왜 그렇나? 결과적으로는 카보케탄 이온 때문에 그런 거죠. 카보케탄 이온은 평면이라 평면은 뭐가 되나? 피궤도 함수가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비어 있어. 그러면은 전자를 채워줄 때 여기 이렇게 채워도 되고 이렇게 채워도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채워도 되고 이렇게 채워도 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죠. SN2 반응에서는 한 개밖에 안 됐죠. 한쪽.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생겨지는 이유는 뭐가 되나요? 카보케탄 이온이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고 카보케탄에 있는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뉴클로파일이 위에나 아래로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든지 뒤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표시해 줄 수도 있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화합물이 서로가 거울상 이승틀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가 다 생기죠. 그런데 비율은 어느 쪽이 많이 생길까요? 한쪽만 생기겠나요? 양쪽 다 생기죠. 그럼 뭐가 되나? 우리가 5장에서 할 때에 비율이 두 가지가 다 50대 50, 1대1로 생기는 것으로 뭐가 되나? 라세미제이션이라고 했죠. 라세믹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카이랄 센터가 없는 놈을 써도 여기에서 두 가지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카이랄 센터가 있는 화합물을 쓰더라도 두 가지가 다 생기는데, 여기서 카이랄 센터를 만약에 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여기서 카이랄 센터를 S를 썼어.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뭐가 만들어지나요? 하나는 S, 하나는 R. 뭐가 되나요? 카이랄 센터를 S로 썼는데 카이랄 센터가 개판이 되는 거죠. 왜? 카이랄 센터는 여기서 이거 S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S하고 R이 1대1 비율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R을 썼어. R을 썼다면 여기서도 뭐가 되나? R과 S가 1대1로. 그죠? 라세미제이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SN1 반응에서는 카이랄 센터를 조절하기가 이것은 무지무지 어렵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카이랄 센터는 잘 거꾸로가 되지만 카이랄 센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나요? SN2 반응을 시키면은 카이랄 센터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반면에 SN1 반응은 카이랄 센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거는 조절이 안 된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에서 본다면은 라세믹 믹스처 얻어지죠. 이렇게 하더라도 라세믹 믹스처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티리오 케미스트리는 됐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되나요? SN1 반응은 이와 같은 프라이머리나 메슬보다는 뭐가 되나요? 3차 알킬 할라이드가 되면은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3차 알킬 할라이드는 SN1 반응이 잘 가는 반면에
1차나 메슬 알킬 할라이드는 뭐가 되나요? SN2가 간다는 말도 잘 되지만 뭐가 되나? SN1이 안 간다는 말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이번에는 SN2 반응에서 본다면은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알킬 할라이드의 종류에 따라서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들어가는 뉴클로파일은 관계가 없죠. 왜? 알킬 할라이드를 어떻게 빨리 떼내느냐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알킬 할라이드의 농도에 의해서만 반응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화합물의 농도가 있지만 한 가지 화합물의 농도에 의해서만 반응 속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1차 반응 속도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응 메커니즘은 SN2 반응은 꽝 치고 들어가지만 이거는 뭐가 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체가 생겼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요. 두 단계로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는 뭐가 되나요? 한마디로 하면은 뭐가 되나? 꽝이다. 그죠? 꽝이 되는 거죠. R을 쓰더라도 RS가, S를 쓰더라도 RS가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 이유는 카보케타이온을 거쳐서 중간체를 거치기 때문에 항상 생성되는 화합물은 한 개의 스테레오제닉 상태의 두 가지 종류가 결과적으로는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R과 S품이 동시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는 3차 알킬 할라이드에다가 반응이 잘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 테이블 7-5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7-6을 잘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한 가지가 좀 빠진 것을 우리가 해준다면 이것 하나가 빠졌죠.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이 어려운 고개를 하나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중간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순종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안정한 형태로 두 단계로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두 단계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SN2 반응은 한 단계로 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우리 책에서 우리 교재에서 본다면은 7장은 SN1 반응과 SN2 반응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반응 속도라든지 메커니즘이라든지 스티로케미스트리라든지 어떤 सब스트레이트가 반응이 잘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테이블 7-5와 7-6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면은 SN2 반응이 무엇이고 SN1 반응이 무엇이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